제주도.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마음속에 품고 있는 푸른 안식처이자 매년 수백만 명의 발걸음이 향하는 평화의 섬입니다. 에메랄드빛 바다와 검은 현무암, 그리고 바람이 빚어낸 경이로운 자연은 오랫동안 이 섬의 자랑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아름다운 풍경의 이면으로 조금만 걸어 들어가면 우리는 전혀 예상치 못한 기괴하고도 서늘한 광경과 마주하게 됩니다. 숲에 짙은 녹음 사이로 혹은 탁 트인 해안가 도로의 한편으로 거대하게 솟아오른 회색빛 콘크리트 골조들이 흉물스럽게 방치되어 있습니다. 크레인은 녹슨 채 멈춰섰고 건물은 뼈대만 앙상하게 남은 채 빗물과 바닷바람을 고스란히 막고 있습니다. 유리가 끼워지지 않은 빈 창틀들은 마치 눈을 잃어버린 거대한 괴물처럼 섬의 풍경을 공허하게 내려다봅니다. 조천읍, 애월읍, 그리고 서귀포의 이름 모를 언덕들까지 수천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었던 거대한 리조트와 대형 카지노 복합단지 부지들이 지금은 잡초만 무성한 폐허로 변해버렸습니다. 어떤 곳은 철근이 붉게 녹슬어 내리고 어떤 곳은 다 짓지도 않은 건물 주변으로 낡은 가림막만이 바람에 찢긴 채 펄럭입니다. 밤이 되면 이 거대한 구조물들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섬의 숨통을 조이는 듯한 묘한 압박감마저 줍니다. 이 거대한 폐허들을 처음 마주하는 사람들은 대개 철거되지 않은 낡은 건물 정도로 생각하고 무심코 지나칩니다. 피공시각하고 무심코 지나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개발 사업이 엎어지는 일은 흔하니까요. 하지만 이곳에 멈춰서서 이 버려진 대지들의 규모와 위치를 조금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아주 섬뜩한 질문 하나가 떠오릅니다. 대체 누가, 무슨 돈으로 이 거대한 구조물들을 섬의 가장 아름다운 심장부에 올리다 말고 하루아침에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린 것일까? 우리가 흔히 폐허라고 하면 전쟁의 상흔이나 지진 같은 거대한 자연재해를 떠올립니다. 폭격에 무너진 건물, 포탄이 남긴 파편들 말입니다. 폭격에, 하지만 제주도 곳곳에 밝혀있는 이 거대한 회색 종양들은 총칼이 오간 무력 전쟁의 흔적이 아닙니다. 이것은 총성 한 번 울리지 않고 벌어졌던 거대하고도 무자비했던 자본전쟁의 잔해들입니다. 그리고 그 전쟁은 아주 조용하게, 하지만 그 어떤 물리적 파괴보다도 더 깊은 상처를 섬의 생태계와 지역 경제의 중심부에 남기고 끝이 났습니다. 눈에 보이는 피를 흘리지 않았을 뿐 이 뼈대들은 한 지역이 거대한 외부 자본에 의해 어떻게 잠식당하고 또 어떻게 버려졌는지를 보여주는 묵시록적인 증거물입니다. 불과 10여 년 전만 해도 이 콘크리트 뼈대들은 제주의 찬란한 미래를 상징하는 황금빛 청사진이었습니다. 굴삭기가 땅을 파고 타워 크레인이 쉴 새 없이 돌아가던 시절, 사람들은 이 건물들이 완성되면 섬 전체가 엄청난 부를 거머쥘 것이라 믿었습니다. 바다 건너에서 밀려드는 천문학적인 자금은 제주의 땅값을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끌어올렸고 섬의 경제 지도를 실시간으로 바꿔놓았습니다. 사람들은 환호했고 지역 경제는 달아올랐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했던 자본의 잔치가 끝난 지금 썰물이 빠져나간 갯벌에 쓰레기들이 덩그러니 남겨지듯 제주에는 결코 쉽게 치울 수 없는 막대한 부채와 콘크리트 유령들만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짓담한 건물의 미관 문제가 아닙니다. 이 폐허들은 한 지역 사회가 단기적인 경제 성장의 늪에 빠져 어떻게 스스로의 공간적 주권을 잃어버렸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적나라하고 뼈아픈 증거입니다. 거대한 자본이 밀려올 때는 모든 것을 다 줄 것처럼 달콤했지만 그 자본이 지정학적 이유로 혹은 그들 본국의 정치적 계산으로 인해 돌연 썰물처럼 빠져나갔을 때 남겨진 지역 사회가 얼마나 무력하게 무너져 내릴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지정학적 흉터인 것입니다. 섬 사람들은 이제 자신들의 땅에 지어진 흉물을 스스로 철거할 권리조차 명확히 갖지 못한 채 복잡한 국제법적 분쟁의 볼모로 잡혀 있습니다. 아름다운 자연을 무기로 세계적인 휴양지를 꿈꿨던 제주는 어쩌다 이런 거대한 유령 건물들을 떠안게 된 것일까요? 단순히 운이 나빠서 개발업자가 부도를 낸 것이 아닙니다. 이 기괴한 풍경의 이면에는
한국과의 섣부른 생존 전략, 강대국들의 힘의 논리, 그리고 경계 없는 자본의 탐욕이 아주 치밀하고도 끔찍하게 얽혀 있습니다. 하지만 평화의 섬이라 자부하던 이 아름다운 섬은 대체 어쩌다 이 이질적인 콘크리트 덩어리들이 어머니의 땅 깊숙이 뿌리내리도록 스스로 허락했던 것일까요? 시간을 2010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당시 제주는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자연경관만으로는 성장의 한계에 직면했고,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제주를 동북아시아의 허브, 즉 제2의 홍콩이나 싱가포르 같은 국제 자유도시로 만들겠다는 거대한 야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웅장한 청사진을 현실로 바꿀 결정적인 연료, 즉 막대한 자본이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고안해낸 것이 바로 극약 처방이자 훗날 섬의 운명을 송두리째 뒤흔들게 될 부동산 투자의 민재였습니다. 이 제도의 골자는 놀랍도록 단순하고 파격적이었습니다. 법무부가 지정한 제주도 내에 휴양 콘도미니엄, 펜션, 별장 등 특정 부동산에 5억 원 이상을 투자하면 그 즉시 거주 비자를 내어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투자를 5년 동안 유지하기만 하면 투자자 본인은 물론이고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에게까지 한국의 영주권을 부여하는 파격적인 조건이었습니다. 5억 원, 당시 물가나 환율로 따져보아도 선진국 문턱에 진입한 대한민국의 영주권이라는 프리미엄 티켓을 꽤나 저렴한 가격표를 붙여 전 세계를 향해 판매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법안을 설계했던 정책 이반자들의 머릿속에는 꽤나 낭만적이고 다채로운 그림이 그려져 있었을 것입니다. 은퇴 후 여유로운 삶을 꿈꾸는 미국의 자산가들, 유럽의 부호들, 혹은 일본의 은퇴자들이 제주로 몰려와 남은 여생을 즐기는 모습 말입니다. 다국적 자본이 골고루 유입되고 글로벌 인재들이 모여들어 제주가 진정한 의미의 국제도시로 거듭날 것이라는, 어쩌면 지나치게 순진하고 낙관적인 기대였습니다. 국적을 불문하고 양질의 글로벌 자본을 끌어들이겠다는 원대한 포부였지요. 하지만 현실의 국제 정치와 자본의 흐름은 정책 이반자들의 책상 물림 낭만과는 전혀 다른 궤도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제주는 전 세계를 향해 초대장을 보냈지만 그 초대장에 가장 열광적으로 응답한 것은 전 세계가 아니었습니다. 철저하게 설계된 이 글로벌 유치 전략은 결과적으로 단 하나의 거대한 자본, 단 하나의 국적을 가진 돈을 빨아들이는 강력한 블랙홀로 작동하고 말았습니다. 바로 바다 건너 거대한 이웃 중국이었습니다. 당시 중국은 폭발적인 경제 성장과 함께 신흥 부유층이 기하급수적으로 팽창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들에게 5억 원이라는 돈은 결코 부담스러운 금액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너무나도 저렴하고 매력적인 매물이었죠. 중국의 부호들에게 제주의 콘도는 단순한 휴양지 별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국 정부의 엄격한 통제와 불확실성으로부터 내 자산을 안전하게 지켜낼 수 있는 도피처이자 단 1시간의 비행으로 닿을 수 있는 선진국의 안정된 의료와 교육 시스템을 누릴 수 있는 완벽한 보험 증서였습니다. 게다가 폐쇄적인 자본 통제망을 합법적으로 우회하여 해외로 자산을 빼돌릴 수 있는 기막힌 탈출구이기도 했습니다. 결국 글로벌 인재와 다국적 자본을 유치하겠다며 활짝 열어젖힌 제주의 대문은 본래의 의도와는 완전히 다른 거대한 지정학적 욕망을 품은 단일 자본에게 점령당하는 통로가 되고 말았습니다. 정책의 무지함이 자본의 영악함을 만나 빚어낸 뼈아픈 역설이었습니다. 제주는 5억 원이라는 입장권을 들고 문턱을 넘어서는 이방인들이 정확히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뒤에 얼마나 거대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는지 전혀 짐작하지 못했습니다. 모든 준비를 마치고 세계를 맞이할 꿈에 부풀어 있던 섬사람들. 하지만 문이 열리자마자 그들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훨씬 더 맹렬한 붉은 자본의 해일이 섬을 향해 무자비하게 덮쳐오기 시작했습니다. 2013년부터 2016년 사이 제주는 그야말로 거대한 용광로처럼 달아올랐습니다. 투자 이민재라는 빗장이 풀리자 중국의 슈퍼리치들과 거대 부동산 개발 기업들은
마치 오래전부터 이 순간만을 기다려왔다는 듯이 맹렬한 기세로 제주도로 몰려들었습니다. 평화로웠던 중산간 지역의 오름자락과 탁 트인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해안가 명당 자리들은 하루가 다르게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5억 원짜리 영주권 티켓을 노린 개인 투자자들의 발길이 이어졌지만 머지않아 수천억 원, 아니 수조 원 단위의 자본을 굴리는 대형 개발사들이 섬의 지도를 물리적으로 재단하기 시작했습니다. 신화역사공원, 헬스케어타운 등 이름만 들어도 아득해지는 매머드급 리조트와 대형 카지노 복합 프로젝트들이 섬 곳곳에서 굉음을 내며 땅을 파헤쳤습니다. 붉은 자본의 해일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제주의 맨 얼굴을 깎아내고 그 위에 이질적인 욕망을 덧칠하는 생생한 현실이었습니다. 이 엄청난 자본의 유입은 단순히 숲을 밀어내고 건물을 올리는 데 그치지 않고 섬의 일상적인 풍경과 문화적 정체성마저 순식간에 집어삼켰습니다. 제주시 연동의 중심 번화가였던 바오젠 거리는 이러한 낯선 변화를 가장 뚜렷하고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러고로 가있게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한국의 여느 평범하고 활기찬 거리와 다를 바 없었던 그곳은 어느새 눈을 뜰 수 없을 만큼 화려한 붉은색 간판과 거대한 한자로 뒤덮인 낯선 차이나타운으로 변모해버렸습니다. 상점 문턱을 넘기도 전에 스피커에서는 중국어 유행가와 안내방송이 쉴 새 없이 흘러나왔고 대규모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을 태운 대형 버스들이 좁은 도로를 빈틈없이 점령했습니다. 식당의 메뉴판부터 길거리의 쓰레기통, 심지어 동네 부동산, 공인중개소의 유리창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중국어를 최우선으로 배치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주 도심 한복판에서 정작 한국어는 점차 변방의 언어로 밀려나고 섬의 진짜 주인들이 도리어 이방인이 된 듯한 기이하고도 서늘한 착각마저 섬 전체를 감돌았습니다. 이 뜨거운 투기 열풍과 시끌벅적한 축제 분위기 속에서 제주도민들은 묘한 흥분과 막연한 기대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척박하기만 했던 감귤밭과 돌담길에 땅값이 자고 일어나면 2배, 3배로 수직 상승하는 기적 같은 현실 앞에서 사람들은 마침내 섬 전체에 벼락부자의 시대가 도래했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조상대대로 땀 흘려 일궈온 토지를 외부 자본에 넘긴 이들은 통장에 찍힌 엄청난 액수의 현금을 보며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지역의 경제 지표는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붉게 물들었고 지자체는 이를 자신들의 빛나는 치적으로 포장하기 바빴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자본의 축제 이면에는 아주 냉혹하고도 치명적인 진실이 또아리를 틀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제주 전체가 엄청난 호황의 과실을 나누어 먹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막대한 부의 진짜 심장부는 철저하게 닫힌 생태계 안에서만 은밀하게 고동치고 있었습니다. 그런 곳, 소위 말하는 특정 국가 자본의 거대한 자체 순환고리가 완성된 것입니다. 중국 자본이 거대한 돈을 들여 지은 화려한 호텔에서 중국인 관광객이 잠을 자고 중국인이 소유한 대형 식당에서 밥을 먹었으며 중국계 면세점과 카지노에서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가이드부터 여행사, 전세버스 회사까지 핵심 수익망이 철저하게 닫힌 자본망 안에서만 맴돌았습니다. 섬 사람들은 자신들이 땅을 비싸게 팔아 큰 돈을 벌고 지역 상권이 살아났다고 굳게 믿었지만 거시적인 경제의 흐름 속에서 그들의 위치를 냉정하게 돌아보면 이야기는 전혀 달라집니다. 그들은 서서히 자기 고향 땅의 주도권과 영구적인 공간적 권리를 넘겨주는 대가로 그 거대한 외부 자본의 서비스 노동자나 일회성 수혜자로 전락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주의 핵심 상권과 천혜의 자연을 품은 알짜배기 토지들이 영구적인 외국 자본의 소유로 넘어가는 동안 지역 경제의 뼈대는 무섭도록 취약해지고 기형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스스로 자생할 수 있는 튼튼한 산업 기반을 다지고 미래를 설계하는 대신 오직 외부에서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맹렬한 한머니와 끊임없이 밀려드는 관광객의 머릿수에만
섬의 명운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극단적인 경제 구조가 완성된 것입니다. 끝없이 하늘을 향해 뻗어 올라갈 것만 같았던 부동산 그래프와 매일 밤 섬을 뒤덮는 낯선 언어의 홍수 속에서 사람들은 이 달콤하고도 위험한 마취 상태에서 오래도록 깨어나지 않을 것이라 착각했습니다. 하지만 남의 돈, 그것도 고도의 지정학적 이해관계를 은밀히 띤 자본의 거센 파도 위에 세워진 경제는 본질적으로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위태로운 모래성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눈부시게 화려했던 성곽을 단숨에 무너뜨리는 데에는 거창한 지진이나 전 세계적인 경제 대공황조차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제주바다 건너 전혀 다른 곳에서 불어온 아주 낯설고도 차가운 바람 한 점, 그 작은 나비의 날갯짓 하나만으로도 이 거대한 모래성을 쓸어버리기에는 충분했습니다. 2017년 제주를 뜨겁게 달구던 붉은 자본의 축제는 섬 내부의 어떤 경제적 요인이나 정책적 변화 때문이 아니라 섬에서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내륙의 군사적 결정 하나로 인해 산산조각 나기 시작했습니다. 경상북도 성주. 그곳에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인 사드가 배치된다는 소식은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진 평화의 섬 제주와는 당장 아무런 상관이 없어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그저 뉴스에서 흘러나오는 복잡한 외교안보 이슈 중 하나라고 치부했습니다. 하지만 국제정치의 냉혹하고도 치밀한 체스판 위에서 제주는 결코 고립된 섬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가장 취약하고 가장 타격하기 좋은 급소였습니다. 사드 배치에 강력하게 반발한 중국 정부는 즉각적이고도 노골적인 경제 보복 조치, 이른바 한한령을 발동했습니다. 베이징의 심장부에서 내려진 보이지 않는 정치적 지시 하나는 제주로 향하던 거대한 경제적 핏줄을 단숨에 끊어버렸습니다. 바다를 건너오던 전세기가 무더기로 취소되고 항구를 가득 메우던 거대한 크루즈선의 기항이 전면 중단되었습니다. 매일 수만 명씩 쏟아져 들어오며 좁은 도로를 마비시키던 중국인 관광객들은 마치 누군가 거대한 스위치를 꺼버린 것처럼 하루아침에 증발해버렸습니다. 발 디딜 틈 없이 붐비던 상점가와 식당들은 텅 비어버렸고 화려한 중국어 간판 아래서 상인들은 멍하니 빈도로만 바라봐야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뼈아프고도 서늘한 지정학적 모순을 마주하게 됩니다. 대한민국 최남단에 위치한 스스로를 동북아의 국제자유도시이자 평화의 섬이라 자부했던 제주의 생존권이 정작 제주도민이나 한국 정부의 손에 있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섬의 경제적 명운은 수백 킬로미터 박산 속에 설치된 미사일 레이더와 그 레이더를 불쾌하게 여긴 강대국의 굳은 표정에 의해 철저하게 쥐고 흔들렸습니다. 당장의 경제적 이익과 장밋빛 성장을 위해 특정 국가의 자본과 관광객에게 섬의 명운을 절대적으로 의존했을 때 그것은 결국 상대방에게 언제든 내 목줄을 단단히 잴 수 있는 치명적인 무기를 스스로 쥐어준 것과 같았습니다. 이 거대한 지정학적 단층의 파열은 단순히 거리의 관광객이 줄어든 것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소비의 주체가 사라지자 그들을 상대로 천문학적인 돈을 벌기 위해 돌아가던 거대한 중국 자본의 톱니바퀴도 끔찍한 파열음을 내며 멈춰섰습니다. 수천억 원이 투입되며 산을 깎고 바다를 메우던 대형 리조트 건설 현장에서는 육중한 타워 크레인이 작동을 멈췄고 수많은 인부들의 발길이 거짓말처럼 끊겼습니다. 베이징의 심기가 불편해지자 제주에 돈을 대던 중국계 은행들과 대형 투자자들은 썰물이 빠져나가듯 자금줄을 차갑게 옥죄기 시작했습니다. 화려한 조감도와 웅장한 청사진만 남겨둔 채 수많은 건물들의 뼈대는 콘크리트가 채 마르기도 전에 흉물스럽게 버려졌습니다. 제주의 사람들은 처음에는 이 텅 빈 거리와 멈춰선 크레인이 일시적인 외교적 마찰의 결과일 뿐이라고, 곧 양국 관계가 회복되면 다시 예전처럼 뭉칫돈과 관광객이 몰려올 것이라고 했어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찬바람이 지나가면 다시 봄이 올 것이라는 순진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것이 단순한 소나기가 아니라 섬의 근본적인 경제 생태계를 파괴하고 영구적인 상흔을 남길 거대한 폭풍의 전조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경제의 굵은 혈맥이 이토록 예고 없이 그리고 폭력적으로 끊어졌을 때
그 다음에 벌어지는 일은 결코 조용하고 낭만적인 이별이 아닙니다. 그것은 남은 자들의 모든 것을 짓밟고 떠나는 아주 잔혹하고도 필사적인 탈주국의 서막이었습니다. 사드 사태가 촉발한 매서운 한파는 사실 앞으로 불어닥칠 거대한 재앙의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사람들은 양국 간의 외교적 갈등만 풀리면 언제든 멈춰선 크레인이 다시 돌아가고 돈줄이 마르지 않을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이 거대한 자본의 이탈은 단순히 정치적인 안가품이라는 하나의 이유만으로 설명될 수 없는 훨씬 더 구조적이고 복합적인 붕괴의 과정이었습니다. 한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를 핑계 삼아 시작된 발길 끊기는 공교롭게도 중국 내부의 거시경제적 위기감과 맞물리며 치명적인 시너지를 냈습니다. 당시 중국 정부는 자국 내 자본이 해외 부동산이나 무분별한 기업 사냥꾼의 손을 타고 받아 건너로 무차별하게 빠져나가는 것을 심각한 국가적 위협으로 간주하기 시작했습니다. 베이징의 외환 통제 당국은 해외 송금망을 극도로 옥죄었고 막대한 부채를 짊어지고 해외 확장을 거듭하던 자국 내 대형 부동산 개발 기업들의 돈줄을 무자비하게 틀어막았습니다. 제주도에 수조원 규모의 청사진을 펼쳐놓고 산을 깎아내던 중국의 거대 자본가들은 졸지에 본국으로 우는 족은 조조가의 본국으로부터 자금 조달을 거절당하는 사면초가의 상황에 빠진 것입니다. 그들은 섬에 남겨둔 거대한 공사 현장을 수습할 여력조차 없이 그저 살아남기 위해 자신들의 본토로 황급히 숨어들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 위태로운 상황에 결정적인 마침표를 찍은 것은 전 세계를 집어삼킨 전대미문의 대재앙, 코로나 바이러스의 창궐이었습니다. 국경이 전면 통제되고 하늘길이 완전히 끊기면서 혹시나 하며 가느다란 희망을 품고 있던 제주의 마지막 숨통마저 완벽하게 끊어졌습니다. 이때 벌어진 일은 자본이 질서 정연하게 고향으로 돌아가는 신사적인 철수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말 그대로 무책임하고 일방적인 증발이자 남겨진 자들의 생존을 짓밟고 떠나는 참혹한 도주국에 가까웠습니다. 최고급 가죽 바인더에 담겨있던 화려한 금박의 조감도 그리고 양국 투자자들이 샴페인을 터뜨리며 웃음꽃을 피우던 수천억 원짜리 계약서들은 불과 며칠 만에 법적 효력조차 담보할 수 없는 한낱 휴지 조각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돈줄이 마르자 수십만 평에 달하는 거대한 공사 현장에는 말 그대로 지옥도가 펼쳐졌습니다. 중국 거대 개발사들로부터 직접 하청을 받아 그들은 이미 투입된 엄청난 자재비와 인건비, 즉 약속된 공사대금을 단 한 푼도 정산받지 못한 채 끔찍한 연쇄도산의 위기로 무방비하게 내몰렸습니다. 은행 대출을 끌어와 굴삭기와 덤프트럭을 현장에 투입했던 지역 중장비 대여 업체들, 한 푼이라도 더 벌기 위해 땀 흘려 일했던 섬의 일용직 노동자들, 심지어 먼지가 날리는 공사 현장 입구에서 인부들을 상대로 밥을 팔던 평범한 상인들까지 모두가 그 거대한 부도의 늪으로 무기력하게 빨려 들어갔습니다. 책임질 주체는 바다 건너로 사라졌고 막대한 악성 부채의 산만이 섬의 맑은 하늘 위로 무겁게 짓눌러 왔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글로벌 리조트의 탄생을 알리던 웅장한 가림막 위에는 이제 밀린 임금을 달라는 붉은색 락카 글씨와 하청업체들의 처절한 유치권 행사, 현수막만이 피눈물처럼 뒤덮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제적 불황이 아니라 한 지역 생태계의 신경망이 무참히 찢겨나가는 참혹한 과정이었습니다. 자본은 섬의 가장 아름다운 심장부를 헤집어놓고 엄청난 상처를 낸 뒤 아무런 치유도 하지 않고 썰물처럼 흔적도 없이 증발해버렸습니다. 길고 긴 팬데믹의 캄캄한 터널을 마침내 빠져나온 제주도민들이 다시 집 밖으로 걸어나와 자신들의 고향을 돌아보았을 때 사람들은 뼛속까지 시린 현실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그들의 눈앞에 펼쳐진 것은 언제 어떻게 치워야 할지 아무도 정답을 알지 못하는 끔찍하고도 기이한 콘크리트 유산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제주도를 찾는 많은 사람들은 흉물스럽게 방치된 거대한 콘크리트 골조들을 보며 아주 당연하고도 상식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저렇게 흉측한 건물들을 왜 당장 철거하지 않는 걸까?
지자체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나? 미관을 해치고 자연을 훼손하는 저 거대한 쓰레기들을 굴삭기로 시원하게 밀어버리면 그만 아니냐는 아주 직관적이고도 합리적인 의문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실의 법과 제도는 사람들의 상식처럼 간단하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제주는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는 기괴하고도 숨막히는 법적 딜레마의 늪에 깊숙이 빠져버리고 맙니다.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가장 뼈아픈 진실은 저 끔찍한 폐허가 깔고 앉아있는 땅의 법적 소유권이 더 이상 한국인이나 대한민국 정부에게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과거 투자의 민재와 외국인 투자 유치라는 화려한 명분 아래 제주의 가장 아름다운 알짜배기 토지들은 이미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거대 외국 자본의 손으로 완전히 넘어갔습니다. 대한민국은 사유재산권이 엄격하게 보호되는 자본주의 국가입니다. 아무리 공사가 중단되고 뼈대만 남은 흉물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엄연히 외국 기업이나 개인이 막대한 돈을 지불하고 취득한 절대적인 사유재산입니다. 지자체가 임의로 철거반을 동원해 남의 재산을 부수는 것은 현행법상 명백한 불법 행위이자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만약 제주도가 도민들의 원성을 잠재우기 위해 강제로 철거를 강행하거나 토지를 환수하려 든다면 당장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국제적 소송전에 휘말리게 됩니다. 투자자, 국가 간 소송을 비롯해 얽히고 설킨 채권자들과 밀린 대금을 받지 못한 하청업체들의 유치권 분쟁 등 상상조차 하기 힘든 끔찍한 법적 진흙탕 싸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글로벌 거대 로펌들을 등에 업은 외국 자본을 상대로 일개 지방자치단체가 수년 혹은 수십 년이 걸릴지 모르는 천문학적인 액수의 국제소송을 감당하는 것은 사실상 재정적 자살 행위나 다름없습니다. 게다가 수만 평에 달하는 거대한 콘크리트 덩어리들을 철거하고 막대한 산업 폐기물을 처리하는 데에는 수백억, 수천억 원의 혈세가 들어갑니다. 남이 쌓아놓은 거대한 배설물을 치우기 위해 정작 피해자인 제주 도민들의 피 같은 세금을 통째로 쏟아부어야 하는 어처구니 없는 역설에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이라는 규칙을 이용해 들어온 거대 한머니가 남긴 가장 잔인하고도 지능적인 형벌입니다. 단순히 땅의 주인이 바뀐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의 땅 위에 거대한 콘크리트 시체를 널브러뜨려 놓고 우리가 스스로 맹신했던 국제조약과 자유시장 경제라는 단단한 사슬로 우리의 손발을 꽁꽁 묶어버렸습니다. 아름다운 영토를 헐값에 팔아넘긴 대가는 단순히 일회성 현금 몇 푼이 아니라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거대한 흉터를 고스란히 끌어안아야 하는 지독한 무기력함이었습니다. 행정당국도 정치인도 그 어떤 속 시원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한 채 눈치만 보는 사이 버려진 철근은 붉게 녹슬어가고 제주의 아름다운 풍광은 돌이킬 수 없이 멍들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거대하고 기괴한 유령 건물들이 섬 사람들에게 안겨준 절망감은 단지 비극의 첫 장에 불과했습니다. 사람들은 눈앞에 우뚝 솟은 회색빛 흉물에만 시선을 빼앗겨 분노했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이미 그보다 훨씬 더 끔찍한 일들이 조용히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통제받지 않은 탐욕스러운 외부 자본이 남긴 거대한 종양은 단순히 해안가와 중산간의 겉모습을 망치는데 그치지 않고 서서히 섬 사람들의 아주 평범한 일상, 그들이 매일 마주하는 밥상과 생존의 터전 위로 치명적으로 전이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거대한 콘크리트 유령들이 해안선과 중산간을 흉측하게 짓누르고 있는 동안 섬 사람들의 평범하고 소박했던 일상 속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파괴가 훨씬 더 빠르고 치명적으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한때 섬 전체의 땅값이 들썩이고 벼락부자가 탄생한다는 소문에 휩쓸려 제주의 경제가 유례없는 호황을 누리고 있다고 착각했습니다. 지자체가 발표하는 지역 내 총생산, 즉 경제 성장률 그래프는 연일 가파른 우상향 곡선을 그렸고 각종 경제 지표는 전국 최고 수준을 기록하며 축포를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그 숫자들이 가리키는 화려한 조명의 이면에는 섬 사람들의 삶을 근본적으로 무너뜨리는 끔찍한 그림자가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들이닥친 재앙은 미친 듯이 치솟은 부동산 거품이었습니다. 막대한 외부 자본이 밀려 들어오면서 제주의 땅값과 집값은 서울의 핵심 도심을 위협할 정도로 폭등했습니다. 그저 조용히 감귤 농사를 짓고 바다에 나가 물질을 하던 평범한 원주민들에게 이 비정상적인 물가 상승은 벼락 같은 축복이 아니라 생존을 위협하는 재난이었습니다. 평생 땀 흘려 일해도 제주의 평범한 청년들은 이제 자신의 고향 땅에서 몸 누일 작은 집 한 채조차 마련할 수 없는 절망적인 처지로 전락했습니다. 집값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밥상에 오르는 생활 물가마저 관광지 특수와 부동산 거품이 얹혀지며 전국에서 가장 비싼 수준으로 치솟았습니다. 자본의 단맛을 좇아 무리하게 빚을 내어 장사에 뛰어든 지역 소상공인들의 상황은 더욱 비참했습니다. 낯선 이방인 관광객들이 몰려오던 시절 상가 임대료는 천정부지로 솟구쳤습니다. 그래도 손님이 끊이지 않으니 어떻게든 버틸 수 있을 거라 믿었지만 썰물처럼 거대 자본과 관광객이 빠져나간 뒤 남은 것은 감당할 수 없는 살인적인 월세와 텅 빈 테이블 뿐이었습니다. 골목마다 문을 닫고 임대 현수막을 내건 상가들이 넘쳐났고 평생을 바쳐 일군 터전에서 쫓겨나는 사람들이 속출했습니다. 섬의 근간을 이루던 전통적인 농업과 수산업은 부동산 투기 열풍 속에서 뒷전으로 밀려났고 건강하고 자생적이던 경제 생태계는 철저히 파괴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지난 10여 년간 제주를 감싸고 있던 화려한 성장 지표의 섬뜩한 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과거 제주의 경제가 눈부시게 성장했다는 그 찬란한 통계들은 결코 평범한 도민들의 삶이 풍요로워졌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단지 섬이 품고 있던 귀중한 자원과 땅이 외부 자본에 의해 얼마나 빠르고 폭력적으로 착취당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착시 현상, 즉 거대한 비극의 계기판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부의 과실은 거대 자본과 소수의 투기꾼들이 독식했고 남겨진 원주민들은 껍데기만 남은 고향에서 가장 비싼 생활비를 감당해야 하는 빚쟁이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이 지독한 절망 속에서 섬 사람들은 마지막 남은 한 가닥 희망의 끈을 부여잡았습니다. 외부 자본과 이방인들이 매몰차게 떠나버리니 텅 빈 섬을 다시 채워줄 수 있는 것은 오직 바다 건너 육지에 있는 동포들 뿐이라고 믿었습니다. 전염병의 기세가 꺾이고 닫혔던 하늘길이 다시 열리면 내국인 관광객들이 돌아와 이 차갑게 식어버린 섬의 경제에 다시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어 줄 것이라는 간절한 기대였습니다. 하지만 구조 신호를 보내며 육지를 바라보던 제주의 원주민들에게 현실은 그들의 마지막 남은 기대마저 무참히 짓밟는 아주 차갑고도 날카로운 비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팬데믹의 긴 터널이 끝나고 마침내 닫혔던 하늘길이 다시 열리자 제주도민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바다 건너 내륙을 바라보았습니다. 외국 자본과 이방인 관광객들이 남긴 거대한 상처를 치유해줄 유일한 구원자는 결국 같은 피를 나눈 내국인 관광객뿐이라고 굳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공항 게이트가 열리고 수많은 인파가 쏟아져 들어올 것이라는 그들의 기대는 아주 차갑고도 잔인한 현실 앞에서 무참히 산산조각 나고 말았습니다. 한국인들은 제주로 향하는 비행기표를 예매하는 대신 미련 없이 기술을 돌려받아 건너 일본이나 동남아시아로 떠나버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여행지의 선호도가 바뀐 가벼운 유행의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10여 년간 이어진 거품 경제 속에서 제주가 스스로 잉태한 가장 뼈아프고 치명적인 자업자득의 결과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외국 자본이 밀려들고 맹목적인 돈방석에 앉아있던 호황기 동안 제주의 관광 생태계는 아주 기형적이고 나태한 방식으로 병들어 있었습니다. 굳이 친절하게 서비스하지 않아도 메뉴판의 가격을 터무니없이 올려받아도 돈을 물쓰듯 쓰는 거대한 단체 관광객들이 매일같이 식당과 상점을 가득 채워주었기 때문입니다. 그 달콤하고도 위험한 돈의 맛에 길들여진 일부 상인들에게 땀 흘려 가치를 창조하고 정당한 대가를 받는 정상적인 경제관념은 서서히 흐려졌습니다. 그리고
그 맹독 같은 탐욕의 관성은 외국인들이 모두 떠나고 섬이 텅 빈 뒤에도 고스란히 남아 결국 섬을 찾아온 내국인 관광객들을 향해 날카로운 발톱을 드러냈습니다. 평범한 가족 여행객이 제주에서 흑돼지 구이 한 끼를 먹으려면 수십만 원을 지불해야 했고, 빌리는 자동차 요금과 숙박비는 부르는 게 값이 될 정도로 통제불능의 상태였습니다. 이른바 바가지 요금이라는 오명은 인터넷 통신망을 통해 삽시간에 내륙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분노했습니다. 내 나라, 내 땅에 있는 아름다운 섬을 즐기러 갔다가 오히려 불쾌한 취급을 받고 비합리적인 가격을 강요당하는 경험은 동포라는 이름으로 베풀었던 최소한의 애정마저 싸늘하게 식혀버렸습니다. 게다가 이웃나라 이룬 나라 내 화폐 가치가 하락하면서 여행의 문턱이 대폭 낮아지고 질 좋은 서비스와 저렴한 물가를 자랑하는 동남아시아의 휴양지들이 매력적인 대안으로 떠오르면서 제주도는 더 이상 한국인들에게 대체 불가능한 낭만의 섬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지불해야 할 비용과 만족도를 냉정하게 계산해 본 사람들은 주저없이 여권을 챙겨들고 제주가 아닌 다른 나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이것이 제주가 직면한 가장 고통스럽고도 서늘한 진실입니다. 외부의 지정학적 요인으로 인해 붉은 자본이 빠져나간 것은 섬에 깊은 외상을 남겼지만 스스로의 탐욕과 안일함으로 인해 자국민들에게마저 철저하게 외면당한 것은 섬의 영혼에 치명적인 내상을 입혔습니다. 거대한 돈을 쫓아 무작정 문을 열어젖혔다가 외부의 거센 파도에 철저히 농락당한 것도 모자라 그 과정에서 타락해버린 얄팍한 상술 때문에 이제는 가장 든든한 우군이어야 할 내국인들의 신뢰마저 제 손으로 박살내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그 어떤 외부의 적보다도 무서운 내면의 철저한 붕괴였습니다. 텅 빈 고기구이 식당과 주차장에 멈춰 선대여용 자동차들 그리고 썰렁한 해수욕장을 멍하니 바라보며 제주의 사람들은 비로소 뼈저린 자책감에 휩싸였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단순히 일시적인 경제적 침체를 겪는 수준이 아니라 섬 전체가 영원히 회복불능의 늪으로 가라앉을 것이라는 끔찍한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벼랑 끝에 내몰린 제주의 행정당국과 도민들은 마침내 뼈아픈 진실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누군가 구명조끼를 던져주길 기다릴 것이 아니라 살을 도려내는 고통을 감수하고서라도 스스로 이 기형적인 굴레를 끊어내고 대수술을 시작해야만 생존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벼랑 끝에 선 제주가 마침내 칼을 빼어든 것은 첫 단추를 잘못 끼운 지 무려 13년이라는 길고 고통스러운 시간이 흐른 뒤인 2023년이었습니다. 텅 빈 거리와 도민들의 싸늘한 시선, 그리고 섬 곳곳에 밝힌 거대한 흉물들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었던 법무부와 제주도는 마침내 역사적인 결단을 내립니다. 섬의 운명을 송두리째 뒤흔들었던 부동산 투자임 인재의 문턱을 기존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대폭 끌어올리고 명목상으로만 유지되던 거주 요건을 엄격하게 강화한 것입니다. 단순히 돈만 내고 영주권이라는 프리미엄 티켓만 챙긴 뒤 섬을 떠나버리는 이른바 먹튀 자본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였습니다. 또한 장기간 공사가 중단된 채 흉물로 방치된 대규모 개발 사업장들에 대해서는 사업 승인을 취소하고 토지 회수 방안을 조심스럽게 모색하는 등 과거의 맹목적인 개발, 지상주의와 결별하려는 처절한 몸부림을 시작했습니다. 외부의 시선으로 보면 이러한 조치들은 마치 제주의 땅을 어지럽힌 외국 자본을 향한 통쾌한 응징이나 뒤늦은 복수극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단호하게 빗장을 걸어 잠그고 주권을 되찾는 당당한 행정권의 행사로 비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섬 내부의 뼈아픈 현실을 들여다보면 이것은 결코 승자의 여유로운 징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과다 출혈로 죽어가는 환자의 팔다리를 억지로 동여매는 처절하고도 다급한 생존을 위한 지혈 작업에 불과했습니다. 제주는 외국의 거대 자본을 오만하게 쫓아낸 것이 아니라 더 이상 뜯어먹힐 살점과 흘릴 피가 남아있지 않아 스스로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마지막 남은 방어벽을 황급히 쳐올린 것입니다. 5억 원이라는 헐값에 섬의 영혼과 미래를 팔아넘겼던 과거의 치명적인 정책적 오판을 국가와 지자체가
비로소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늦게나마 수습에 나선 뼈아픈 반성문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대목에서 우리는 국가정책과 지정학적 자본이 얽힌 아주 잔혹하고도 냉정한 진리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학상 위에서 종이 문서에 잘못된 정책 하나를 만들어내고 그 서류에 도장을 찍는 데에는 불과 몇 달의 시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얇은 종이장 하나가 불러온 거대한 재앙을 현실 세계에서 수습하고 잘못 깨어진 단추를 원래대로 되돌리는 데에는 수십 년의 세월과 정책을 입안할 때보다 수천 배, 수만 배의 막대한 비용과 피눈물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비자 발급의 금전적 문턱을 2배로 높였다고 해서 이미 적법한 절차를 밟아 팔려나간 제주의 알짜배기 땅들이 마법처럼 다시 도민들의 품으로 돌아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제도를 엄격하게 바꿨다고 해서 아름다운 해안가와 중산간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는 수십만 평의 붉게 녹슨 콘크리트 유령들이 하루아침에 아침 안개처럼 스르르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제주는 이제부터가 진짜 고통스러운 고난의 시작입니다. 자국민들에게 댄스 파닥에서부터 다시 회복해야 하고 복잡하게 얽히고 설킨 국제적인 법적 분쟁의 실타래를 하나씩 피말리게 풀어가야 합니다. 또한 막대한 도민의 혈세를 투입해 과거의 상흔을 치유하고 흉물을 정비해야 하는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만 합니다. 한번 외부로 완벽하게 넘어가 버린 공간적 주권과 자본의 종속은 단순히 법의 조항 몇 개를 뜯어 고친다고 해서 쉽게 새살이 돋아나는 가벼운 찰과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달콤한 자본의 유혹에 눈이 멀어 너무나도 많은 것을 너무나도 쉽게 허락했던 대가는 앞으로 세대를 거듭하며 섬의 아이들이 짊어지고 가야 할 무거운 십자가로 남았습니다. 이제 제주의 하늘을 뒤덮었던 거대한 자본의 광풍과 지정학적 보복의 폭풍우는 기괴하고도 끔찍한 파편들만을 남긴 채 서서히 지나갔습니다. 수천억 원의 돈다발과 헐값의 영주권을 맞바꾸려 했던 그 위험하고도 어리석었던 영혼의 매매 계약서는 마침내 갈기갈기 찢겨 쓰레기통에 던져졌습니다. 그리고 그 맹렬했던 폭풍의 한가운데서 모든 허상이 휩쓸려간 지금 제주는 비로소 뼈아픈 흉터로 얼룩진 스스로의 진짜 민낯과 마주서게 되었습니다. 제주도가 완전히 무너진 것은 아닙니다. 끔찍한 열병을 앓고 난 뒤 앙상해진 모습일지언정 제주는 여전히 푸른 바다를 품고 있으며 바람은 끊임없이 불어옵니다. 척박한 화산토를 일구며 끈질기게 살아남았던 섬사람들의 생명력은 이 깊은 절망 속에서도 다시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10여 년간 이 섬을 휩쓸고 지나간 거대한 붉은 자본의 폭풍과 뼈아픈 지정학적 썰물은 이 아름다운 섬이 2번 다시 과거에 순수했던 모습으로 온전히 되돌아갈 수 없음을 냉혹하게 선고했습니다. 산허리를 깎아내고 해안가를 점령한 거대한 회색빛 콘크리트 골조들은 앞으로도 수십 년 동안 철거되지 못한 채 제주의 풍경 속에 이질적인 혹처럼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자금난으로 실패한 부동산 개발의 흉한 흔적이 아닙니다. 맹목적인 탐욕과 짧은 안목, 그리고 국가의 핵심 자산을 지켜내지 못한 전략적 무방비 상태가 얼마나 끔찍한 흉터를 남기는지 증명하는 살아있는 콘크리트 묘비이자 거대한 역사적 기념비입니다. 우리는 흔히 외국의 거대한 자본이 밀려 들어오면 우리 경제의 핏줄이 굵어지고 낙수 효과를 통해 모두가 부유해질 것이라는 순진한 환상에 빠지곤 합니다. 화려한 청사진과 장밋빛 미래를 약속하는 투자 계약서 앞에서 경계심은 쉽게 허물어집니다. 그러나 자본은 결코 국경을 넘을 때 자신의 이기적인 본성과 차가운 지정학적 계산기를 내려놓지 않습니다. 돈은 스스로 이윤을 쫓아 맹렬하게 움직일 뿐 투자 대상국의 아름다운 자연을 보존해주거나 원주민들의 소박한 삶과 공동체를 지켜줄 의무 따위는 애초부터 전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아무런 주권적 방어력이나 장기적인 철학적 고민 없이 그저 눈앞에 놓인 수천억 원의 달콤한 현찰에 취해 국가의 핵심적인 영토와 공간적 주권을 헐값에 넘겨주었을 때 그 결말이 어떠한지 제주는 지금 온몸을 바쳐 피 흘리며
전 세계를 향해 증명해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서늘하고도 비극적인 이야기는 비단 제주도라는 대한민국 최남단의 작은 섬 하나에만 국한된 안타까운 지역 뉴스가 아닙니다. 이것은 국경의 의미가 옅어지고 전 세계의 거대 자본이 실시간으로 이동하는 오늘날 지구상의 어떤 국가나 도시라도 직면할 수 있는 보편적이고도 치명적인 위험에 대한 가장 강력한 경고장입니다. 항구를 개방하고 낯선 거대 자본을 향해 화려한 붉은 카펫을 깔아주는 순간, 만약 그 자본의 이면에 깊숙이 숨겨진 지정학적 의도와 치명적인 경제적 부작용을 통제할 튼튼한 방패를 쥐고 있지 않다면 그 어떤 부유한 도시라도 순식간에 제2, 제3의 제주도가 될 수 있습니다. 총성과 매캐한 화약 냄새만 없을 뿐 오늘날 한 지역의 경제적 명운을 가르는 진짜 전쟁은 이처럼 자본과 투자의 꼬리표를 달고 아주 조용하고 평화로운 얼굴로 우리 삶의 한가운데까지 깊숙이 침투하고 있습니다. 바닷바람에 붉게 녹슬어가는 철근 더미와 주인을 잃고 잡초만 무성해진 텅 빈 콘크리트 광장 앞에서 우리는 이제 아주 무겁고도 근본적인 질문 하나를 마주하게 됩니다. 매일같이 쏟아지는 눈부신 성장지표와 화려한 금화의 유혹 속에서 우리는 과연 무엇이 진실인지 꿰뚫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과연 우리의 말은 경제의 숨통을 틔워줄 진짜 생명의 자본과 소리 없이 다가와 우리의 소중한 영토와 아이들의 미래를 통째로 집어삼킬 독이든 성배를 명확하게 구분해낼 지혜를 갖추고 있는 것일까요? 만약 우리가 이 뼈아픈 콘크리트 유적이 던지는 역설의 의미를 온전히 해독하지 못한다면 어느 날 문득 잠에서 깨어났을 때 우리가 평생 발딛고 살아온 이 땅이 더 이상 우리의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되는 서늘한 악몽은 언제 어디서든 반드시 다시 반복될 것입니다.